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일 도쿄에서 3,099명, 카나가와 1,738명, 사이타마 1,115명, 치바 1,089명, 오사카 2,501명, 홋카이도 314명, 오키나와 56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8,2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카나가와에서 11명, 도쿄에서 10명, 오사카에서 8명, 치바에서 7명 등 총 6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52만 9,589명, 누적 사망자 수는 16,219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31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92,039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09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09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69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40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419명으로 전체의 약 46%, 40대에서 50대는 총 874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9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95명, 시설 내 감염이 87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0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5명 증가한 291명, 입원 환자는 28명 증가한 4,29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4만 9,841명, 누적 사망자 수는 2,51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3,099명으로 11일 연속 전주 감염자 수를 밑돌았습니다. 한편 중증 환자는 5명 늘어나며 29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열린 도의 모니터링 회의에서 전문가는 入院患者数は8月31日に4303人と過去最多を更新し、新規陽性者数の減少にもかかわらず増加傾向が続いております。患者の救急搬送、入院受け入れが困難になっております。災害レベルで感染が猛威を振るう非常事態が続いております。 도와 국가는 지난달 감염증법에 따라 병상의 추가 확보 등을 도내 의료기관에 요구하고 그 응답 상황을 이날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150개의 병상이 추가로 확보되며 가동 가능한 병상은 6,117개가 되었습니다. 중증 환자용도 73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목표인 7,000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권고, 그리고 병원명의 공표가 가능합니다. ただベッドの数だけ確保すればいいという算数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そこをですね、今まさにご協力いただいている最中ということで、法律は法律で、そしてまた一つ一つの医療機関などを見ながら判断する。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설치한 곳은 바로 산소 스테이션입니다. 총 130개의 병상, 의료 종사자 30명을 확보해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이 개설된 지난달 23일 이후 사용률이 30%를 넘은 날은 단 하루도 없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쿄의 담당자는 저조한 사용률에 대해 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산소흡입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도는 앞으로 이 시설을 항체 칵테일 요법의 거점 중 한 곳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酸素ステーションというと酸素だけというふうに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抗体カクテル療法も実施す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よってそれによって複合的な機能を有する施設となります。 중증화를 방지한다는 항체 칵테일은 도립병원 등에서 1일까지 투여된 102명 중 82명이 회복, 안정되고 중증화나 사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장의 카드로 보여지고 있지만 유효성이 확인되는 것은 증상으로부터 7일 이내로 얼마나 빨리 투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의료 현장. 사이타마에 있는 의료 현장에는 한 명의 의사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두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すみません、今レントゲン取りました。それで明らかな肺炎とかはないんですよ。でも
ちょっと気管支炎残ってますね。そしたら炎症抑えるお薬出しときます。 이날 치료를 받은 10명의 환자 중에는 중증화될 우려가 있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重い肺炎だったので、入院要請をしましたけど、ここのところ要請しても1日から3日ぐらい長くてかかってしまうんですね、入院できるまでに。その間に呼吸苦がありますし、肺炎がもっと重くなるといけないので、酸素を導入することと、それから炎症が広がらないようにステロイド療法を併用しています。 또 직원을 고용해 특설 접종장을 열어 백신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やらざるを得ない、もう本当にやらざるを得ない状況です。やっぱり命を救うっていう意味では、中等症になっている人が重症になるか、中等症で回復に向かうかっていうのを、今、この入院できない状態での治療をせざるを得ない状態で、私たちが頑張ることによって、その人の命が助かるか助からないかの分かれ道になっていると思うので、 오사카부는 1일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일에도 2,501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년 반 가운데 현재가 가장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늘어난 나머지 이런 사태가 安否確認が取れない自宅療養をされている方がちょっと気になりますね。単純に電話に出てくれないという方が非常に多いですけどね。 오사카에서는 보건소의 체제가 한계를 받고 있습니다. 今日でだから4日目、発症4日目で、陽性が分かってからは3日目。保健所からの連絡が。保健所に、ないです、ないです。まだなくって。 오사카시에 사는 30대 여성은 3일 전 양성이 확인되었으며 같이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 2명과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何が怖いって、保健所から連絡が来る前に急変したら怖いじゃないですか。じゃあそうした場合ってどこに連絡したらいいのかなとか、救急車って呼んでいいのかな。そのあたりが不安で。 오사카시도 감염자에 대한 연락 지연을 인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도 보건소의 대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患者さんが来た時に発生届の処理、それをホテル、病院の方に振り分ける作業が全くできてない。今のままではもう隔離もできてないし、早期治療もできてないと本当に厳しい状況に陥りつつあるかと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오후 스가 총리는 급히 니카이 간사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이날 회담. 스가 총리가 인사에 대해 난항을 겪는 것 아닌가 등의 시각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약 10분간 열린 회담. 総理、二階幹事長とはどのようなお話をされたんでしょう。総理、人事については何かお話しされましたか。 자민당 간부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총재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전했으며 6일 간사장 등 당직 인선을 하겠다는 것도 전했다고 합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31일 총재 선거를 하지 않고 해산을 단행하려 하여 당내에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일 最優先は新型コロナ対策だ。今のような厳しい状況では解散ができる状況ではない。 9월 중순에 해산을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스가 총리에 대한 불만은 점점 높아지며 당 내에서는 이 상황에서 인사를 타진해도 아무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스가 총리를 찾은 코이즈미 환경상. 두 사람이 만난 것은 4일 연속입니다. 코이즈미 씨는 선거에 얼굴이 되는 간사장 등 요직으로의 기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회담 후 코이즈미 환경상은 総理は衆議院選挙でいろんな日程言われてますけど、総裁選挙で選ばれた方が衆議院選挙は決めるべきだと考えてますよ。 스가 총리는 총재 선거 전 중의원 선거 일정을 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편 총재 선거 출마를 표명한 키시다 전 정조회장은 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多分良くなるだろうではなくして、常にこの最悪の事態を想定して危機管理を行うと。 대책으로는 감염증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위기관리청의 설치와 이른바 야전병원의 정비, 또 사람의 이동 억제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가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 개정, 여성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조금 등 수십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재 선거를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한편 정부와 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 4당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에 항의하는 성명을 제출하였습니다. 自民党の皆さん、本当に総裁選挙や自分の内輪のことで大騒ぎしてて大丈夫なんですかと。我々は7月の16日に臨時国会の召集を憲法の定めに応じて53条に基づいて召集を求めております。やらないまま選挙になれば、これはもう明らかに戦後初めて憲法違反を犯した内閣、政府与党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よと。我が国の危機的な状況をしっかり議論するための臨時国会はきちっとやった方がいいですよと。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 이케부쿠로에 세워진 위령비에는 비오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찾아 꽃을 놓아두었습니다. 재작년 폭주한 승용차가 교차로에 돌진해 모녀 2사람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운전을 하고 있던 구 통상산업성 간부 이즈카 코조 피고가 과실운전 치사상의 죄를 추궁받았습니다. 罪を償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を大前提として動いていきましたから、一つの区切りではある。 ただ虚しさもある.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마츠나가 씨가 이즈카 피고에게 쓴 블로그. 그 내용에는 1심 판결이 나오면 이제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一審で判決が下った後、争いこれだけの証拠が揃っている中で争い続けることで誰が幸せになるんだろう。もちろん僕たちも苦しい。で、社会 全体にとっても何かメリットというか利益なんだろうか. 그리고 이날은 판결의 날을 맞았습니다. 이즈카 피고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차에 무언가의 이상이 있어 가속되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판결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브레이크를 헷갈려 엑셀을 계속 밟은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자동차의 이상은 인정되지 않고 고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자신의 과실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며 금고 5년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책임과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피해자와 유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현해주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재판소를 떠난 이즈카 피고. 실형 판결을 받았지만 형무소 수용 여부는 형이 확정된 후 검찰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편 마츠나가 씨는 やっぱり涙が出てき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判決が出た瞬間にこれで命が戻ってくるならどんなにいいことかなってやっぱり思ったらちょっと虚しさがやっぱり出てきてし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ただやっぱりこの判決は私たちが遺族がこの先前を向いて少しでも前を向いて生きていける きっかけにはやっぱりなり得るなと。もし納得できるんだったら罪を認めた上で、罪を認めた上で心からの謝罪をしてほしいなと。で、納得できないなら権利ですから控訴すればいいとは思います。ただ心情的にはあくまで心情的にはもう 争いを続けることは私はしたくない.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전력은 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정화 설비에서 트러블이 발생해 8월 30일부터 정화 처리를 중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설비는 오염수에 포함되는 방사성 물질 중 트리튬 이외의 대부분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8월 24일 정화 중 발생한 오염토를 다른 용기로 옮겨 담는 작업 중에 경보가 작동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조사 결과 용기 내에 쌓인 가스의 배출 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필터에서 30일부터 2일에 걸쳐 총 10곳의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설비 주변의 방사성 물질 감시 장치에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인을 조사하며 필터 교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30일부터 정화 처리를 중지했다고 발표했다. 왜 발표하는데 3일이나 걸리는가?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갔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의 이상 없다는 발표에도 위화감이 느껴진다. 사실은 허술한 관리 체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원인 조사는 도쿄전력만 하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쿄전력이 은폐와 방치를 해왔나?
제3자에 의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알프스는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테스트 가동 후 제거 후의 방사성 물질의 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전의 안전 신화와 같은 사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언어도단. 도쿄전력이 책임지고 300년 보존해야 한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